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혹시 65세 이상이신데 매일 밤 새벽 2시나 3시에 잠에서 깨신다면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많은 한국과 미국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잠자리 습관 하나가 어쩌면 어르신의 깊은 잠을 조용히 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카페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광 문제도 아니고요. 어쩌면 자기 전 잘못된 시간에 마신 따뜻한 강황, 우유 한 잔처럼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년간 잠을 설치며 고통받던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원인이 자기 전 순수한 마음으로 마셨던 음료 한 잔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분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강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황을 언제 어떻게 마셨느냐는 것이었죠.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강황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시면 단 3일 밤 안에 약 없이도 몸이 깊고 치유적인 휴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께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르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곳에서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비결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8시간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도 왜 피곤하게 일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밤새 눈은 감고 있었을지 몰라도 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편안한 치유 단계의 잠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르신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드럽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60세가 넘으면 잠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잠은 한 번에 길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강의 조용한 물결처럼 90분에서 120분마다 반복되는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잠에는 4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N1, N2, N3, 그리고 REM 수면입니다. N1은 몸이 아직 반쯤 깨어있는 얕은 잠입니다. N2는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 박동이 부드러워지는 단계입니다. N3는 치유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깊은 잠 단계이고요. 그리고 REM 수면은 꿈을 꾸고 기억력이 조용히 정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이전만큼 N3와 REM 수면 단계에 도달하기 힘들어합니다. 6시간 심지어 8시간을 자더라도 충분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피곤하게 깨어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새 푹 쉬고도 머리가 멍하다고 느끼는 조용한 이유입니다. 이것의 한 가지 주요 원인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지면 뇌에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되었습니다. 이 호르몬이 몸에 부드럽게 속삭였죠. 이제 깊이 잠들 시간이야.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손과체 기능이 느려집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몸이 잠드는데 더 오래 걸리고 밤새 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에도 새벽 2시나 4시에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어르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월과 함께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진실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몸은 내부 신호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방광이 3분의 1만 차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위가 너무 부르거나 비어 있어도 평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전을 위해 항상 경계하는 뇌는 위험이 없을 때도 잠을 깨우는 반사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필요가 없을 때도 마치 오랜 친구가 너무 자주 안부를 확인하듯 몸이 어르신을 깨우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민감함은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몸이 어르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잠을 설치고 뒤숭숭한 꿈을 꾸고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 코르티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마음은 평온하게 느껴질지라도 밤사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올라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압이 오를 수 있고 혈당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뱃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뇌는 이유 없이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원래는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유도 없이 화가 나요. 그분의 수면 패턴을 확인해 보니 몇 달 동안 깊은 잠을 전혀 주무시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은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시간에 강황 우유를 조금 마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분의 기분, 기억력, 그리고 기운이 모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그 이유는 어르신의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제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의 주에 깊게 귀를 기울인다면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몸이 원하는 방식대로 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는 더 많은 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몸을 수리하고 회복시키고 상쾌하게 만드는 치유 단계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잠이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보약이라는 선물은 방이 고요하고 몸이 준비되고 리듬이 존중될 때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된 강황이 기적이 아닌 조력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질 역의 곁을 함께 걸어주는 친구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어르신께서 피곤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분이 오락가락하거나 혹은 그냥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잠을 부드럽게 요청하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편안한 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룻밤 하룻밤 차근차근 말이죠. 우리 함께 계속해 봅시다. 다음 부분에서는 강황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강황을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깊은 휴식을 여는 부드러운 열쇠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황.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부엌에서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 그 이상입니다. 전통의 색깔이자 위안을 주는 향기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치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노란 가루가 통증이나 소화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 바로 어르신의 잠을 위한 부드러운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어르신은 거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르신 강황 안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천연 성분은 한 겸증 효과로 인해 국내 유수 의과대학들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붓기와 통증을 줄이는 것 외에도 커큐민은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지원합니다. 강황이 특별한 이유는 약처럼 몸을 억지로 잠들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뇌와 근육의 염증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마치 새벽녘의 한강처럼 조용히 우리 몸 본연의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예전에 약에 의존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황 우유를 마시고 나면 내 몸이 이제 쉴 시간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황은 올바른 시간에 사용해야만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계절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너무 늦게 강황을 마시면 오히려 진정시키기보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세 이후에는 소화가 느려집니다. 만약 밤 10시나 11시에 강황 우유를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부룩함을 느끼거나 약간의 속쓰림을 겪기도 하는데 이것이 새벽 2시나 3시에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황 우유를 마시기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속이 가벼운 상태일 때입니다. 저녁 식사 직후나 잠들기 직전에 마셔서는 안 됩니다. 약 150ml에서 200ml 정도의 작은 컵에 따뜻한 우유와 강황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후추를 한 꼬집 더하면 몸이 커큐민을 훨씬 더 잘 흡수합니다. 이제 어르신께서는 이것이 단지 옛 지혜인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 든든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같은 국내 기관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 유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7일 동안 강황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절반 이상이 더 빨리 잠들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그들의 수면 효율성, 즉 깊은 휴식의 양이 23% 증가했습니다. 약도 부작용도 없이 단지 밤의 일상에 작은 변화 하나를 주었을 뿐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서울이나 부산에 계신 환자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큰 기대 없이 강황 우유를 시도했지만 잠이 얼마나 더 편안해졌는지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또 다른 흔한 문제인 관절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이나 뻣뻣함으로 고통받습니다. 이 불편함은 밤에 더 심해져서 뒤척이게 만들고 수면 주기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강황의 강력한 한겸증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의 붓기를 줄여줍니다. 하룻밤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몸이 편안하게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30분마다 자세를 바꿨는데 지금은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처럼 쭉 잡니다. 그분이 바꾼 유일한 것은 매일 밤 조용한 기도와 함께 마시는 강황 우유 한 잔이었습니다. 강황이 수면을 돕는 또 다른 이유는 소화 시스템을 진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과식한 저녁 식사 후에 가스 속 쓰림, 더부룩함이 더 흔해집니다. 이러한 소화 문제들은 조용히 방광을 압박하여 소변이 마렵다는 거짓 신호를 보냅니다. 강황은 가스 생성을 줄이고 위벽을 진정시키며 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일어나야 한다는 느낌을 받기 전까지 더 오래 잘 수 있게 해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아주머니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방광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8시까지 강황 우유를 추가하자 그분들의 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 깨거나 아예 깨지 않아요.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흔한 질문에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강황이 수면제보다 낫인가요?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수면제는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약화시킵니다. 의존성을 만들어 몸이 약 없이는 잠자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강황은 강요하지 않고 어르신의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리듬을 대체하는 대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날 아침에 멍하거나 혼란스러운 느낌 없이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황이 지름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잠으로 돌아가는 느리고 신뢰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강황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안내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년에 몸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드러운 안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르신 강황이 단지 전통인지 아니면 진정한 해결책인지 궁금해하셨다면 이것이 어르신을 위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시간, 올바른 방법,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만 있다면 강황은 어르신의 몸을 휴식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아침에 멍함도 없이 단지 어르신의 몸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마침내 해내는 것입니다. 쉬고 치유하고 희망과 함께 깨어나는 것 말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강황이 어르신께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깊은 잠을 위한 강황 사용법. 작은 실수 하나가 효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 강황에 있어서 시간이 전부인 이유. 강황이 어르신의 깊은 잠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재료 자체만큼이나 시간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직전에 강황 우유를 마시면 수면제처럼 바로 잠들게 해줄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요. 소화가 느려집니다. 위는 작은 음료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과 전문가들은 계획된 취침 시간 약 1시간 전에 강황 우유를 마시라고 제안합니다. 즉,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강황 우유는 9시까지는 마셔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위가 영양분을 흡수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동시에 몸이 진정되고 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잠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되거나 더 심하게는 더부룩함이나 가스를 유발하여 새벽 2시나 3시에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시간은 조용한 치유사입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면 몸이 어르신께 감사할 것입니다. 둘째, 완벽한 조리법. 실제로 효과가 있는 강황 우유 준비하는 법. 언제 마셔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강황 우유 한 잔은 끓지 않을 정도로 따뜻해야 하고 위에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약 150ml에서 200ml의 우유 대략 작은 컵 하나 정도를 준비하세요. 부드럽게 든 후 강황 가루를 1~4티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이것이 바로 적절한 양입니다. 몸이 커큐민을 흡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항상 후추를 아주 약간만 넣으세요.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강황 흡수율을 거의 2초원 1000%까지 높여줍니다. 더 나은 수면이 목표라면 생강이나 다른 향신료는 섞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낮에 면역력 음료를 위해 아껴두세요. 밤에 마시는 강황 우유는 단순하고 부드럽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음미하세요. 건강을 위한 과제처럼이 아니라 조용한 의식처럼 느껴지게 하세요. 이것은 어르신만의 평화의 순간이며 곧 휴식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몸에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셋째, 올바른 우유 선택.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반 우유는 밤에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가스 소화 불량 또는 설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대안들이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약간 있는 어르신들에게 종종 소화가 더 쉬운 A2 우유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심지어 코코넛 우유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모두 강황과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다만 무가당 제품이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만들거나 천연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차가운 우유는 피하세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데워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드지 말고 예전에 손주에게 차를 끓여주시던 것처럼 스토브 위에서 드세요. 올바른 우유를 선택하는 이 작은 변화가 평화로운 잠과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으로 가득한 불안한 밤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부드럽게 단맛을 내거나 전혀 내지 않기. 설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이유.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강황 우유에 설탕을 넣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의사 선생님 그냥은 못 마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설탕, 특히 정제된 백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를 자극합니다. 어르신을 진정시키는 대신 몸에 깨어 있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꼭 단맛을 내야 한다면 조청을 아주 조금만 넣거나 불린 대추 2조각 정도를 넣어보세요. 이것들은 천천히 연소되는 에너지와 마그네슘을 제공하여 실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순수 바닐라 추출물 몇 방울이나 넛맥 가루 한 꼬집을 넣는 것인데 둘 다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꿀이나 초콜릿 가루, 그리고 인공 감미료는 절대 안 됩니다. 밤은 자극이 아닌 진정을 위한 시간입니다. 따뜻한 자장가처럼 한 모금씩 마시세요. 모든 한 모금이 신경계에 보내는 친절한 메시지처럼 느껴지게 하세요. 사랑하는 몸아, 이제 쉬어도 괜찮아. 모든 것이 안전하단다. 다섯째,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 이런 습관들은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작은 실수들로 그 효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눕기 직전에 강황, 우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강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1셋 4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으면 위를 자극하고 혈액을 묽게 하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생강황 뿌리를 큰 덩어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강력하지만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밤에 소화하기 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강황, 우유를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한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수를 지연시키고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1시간 후에 강황 우유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꾸준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황은 점진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루나 이틀로는 완전한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수면의 깊이가 실제로 개선되는 것을 보려면 최소 5일에서 7일 동안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흔한 함정들을 피하면 어르신의 강황 우유는 평화로운 휴식을 향한 여정에서 강력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부산에 사시는 박할머니의 이야기. 단 3일 만에 바뀐 밤.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현실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70세의 박할머니는 부산의 조용한 동네에 사십니다. 1년 넘게 할머니는 새벽 1시, 3시, 때로는 하룻밤에 4번이나 잠에서 깨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봤지만 다음날 어지럽기만은 했습니다. 밤에 물 마시는 것을 중단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마시던 차 한 잔도 포기했지만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피곤한 것에 지쳤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생활 방식, 저녁 식사 시간 소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 단 한 가지만 3일 밤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강황 우유를 마셔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정확히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 8시 30분에 A2 우유로 만든 설탕 없는 강황, 우유 한 잔과 후추 한 꼬집. 할머니는 베란다에 조용히 앉아 그것을 마시며 나무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셨습니다. 3일째 밤 할머니께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6시간을 쭉 잤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에요.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께도 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정성과 타이밍을 맞춰 행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야기할 수 없었던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강황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뒷받침하기. 큰 차이를 만드는 5가지 간단한 습관. 하나, 저녁 7시 이전에 식사하기. 그래야 강황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강황은 몸이 차분하고 가볍고 무거운 소화작용에서 자유로울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가정에서 특히 은퇴 후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늦춰집니다. 달리 할 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8시 30분 때로는 9시에 식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습관 하나가 조용히 어르신의 소화와 수면 모두를 방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녁 7시 이후에는 소화력, 즉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늦게 식사하는 것은 위간 그리고 장이 활동을 늦춰야 할 때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간에 강황 우유를 마시더라도 가득 찬 배는 그것이 잘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몸을 진정시키는 대신 저녁 식사를 처리하는 데 갇혀 더부룩함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드럽게 제안합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나 7시 30분까지 마치세요. 가볍게 드세요. 죽, 누룽밥 혹은 부드러운 나물 반찬과 함께 밥 한 공기 정도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마시는 강황 우유가 평화롭게 잠드는데 필요한 깨끗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 저녁 200시 30분 이후에는 물 섭취 제한하기.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150ml면 충분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은 어르신들이 깊은 잠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나이와 관련된 방광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종 단순히 해가 진 후,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강황 우유도 액체입니다. 만약 저녁 7시 30분 이후에 이미 물이나 차를 마시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방광에 과부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어르신의 잠을 방해할 것입니다. 화장실에 한 번 가는 것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7시 30분 이후에는 모든 액체류를 총 150ml 이하로 제한하세요. 여기에는 강황 우유도 포함됩니다. 천천히 의식하면서 마시고 나중에 물을 더 마시지 마세요. 밤에 약을 드신다면 편안하게 삼킬 수 있을 만큼만 몇 모금의 물과 함께 드세요. 이것을 밤에 불을 끄는 것처럼 방광을 휴식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셋,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 간과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작은 변화.
많은 어르신들이 잠자는 자세가 언제 자는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높은 베개를 베고 등을 대고 자는 것이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허리 방광 심지어 소화 시스템에도 압력을 가합니다. 대신 의사들은 이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고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세는 몸의 오른쪽에 위치한 간에 가해지는 압력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방광과 위 주변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장기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밤 동안 뇌에 보내는 잘못된 신호도 줄어듭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호흡이 더 쉬워지고 배가 덜 긴장되며 잠에서 깨는 횟수가 조용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때로는 자세의 부드러운 조정 하나가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넷, 참기름으로 발 마사지하기. 신경을 위한 도분의 평화. 60세 이후 우리의 신경계는 더 민감해져서 통증 추위, 심지어 생각에도 더 빨리 반응합니다. 이것이 밤의 작은 걱정 하나가 1시간 동안 깨어있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뒷받침하는 고대의 한국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참기름 발 마사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손바닥에 따뜻한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세요. 발바닥에 부드럽게 문지르며 5분에서 7분 동안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발 뒤꿈치 아치, 그리고 발가락, 바로 아래 부분에 집중하세요. 이 부위들은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이 작은 행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건조함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몸에 이제 쉬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5분간의 의식이 어떤 약보다 더 깊이 잠들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밤 9시까지는 화면 끄기,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도록 하기. 현대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조차 저녁 식사 후 휴대폰, TV, 태블릿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유튜브로 드라마를 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시거나 잠들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깨닫지 못하실 수도 있는 것은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차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강황 우유가 완벽하고 자세가 부드럽고 방광이 편안하더라도 휴대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빛이 조용히 어르신의 잠을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밤 9시까지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대신 가벼운 책 몇 페이지를 읽거나 부드러운 연주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기도나 명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멜라토닌이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도록 도와 몸이 깊은 치유의 휴식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합니다. 때때로 새벽 2시에 잠 못 이루고 누워 왜 내 몸은 나를 쉬게 해주지 않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실지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그냥 나이 탓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죠. 천천히 돌아가는 천장 선풍기를 바라보며 잠이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8시간 동안 침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무겁고 머리는 멍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드럽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단지 어르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노화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르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더 느긋한 저녁 식사, 더 부드러운 일상, 그리고 아마도 잠들기 전 한 가지 온화한 습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사랑하는 친구인 어르신 따뜻한 황금빛 강황, 우유 한 잔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강황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니고 잠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마실 때 어르신의 몸은 알아차립니다.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리듬을 느끼고 두려움 없이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완이 바로 깊은 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약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말입니다. 강황은 수면제처럼 어르신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신경의 속삭입니다. 이제 안전해. 긴장을 풀어도 괜찮아. 그리고 몸은 특히 60세나 70세 이후에는 이 부드러운 메시지에 아름답게 반응합니다.
몸은 강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지를 원합니다. 침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허락하신다면 강황은 친절함으로 어르신 몸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 3일 밤 동안 우리가 논의한 방법대로 강황 우유를 준비해 보세요.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 계세요. TV를 끄고 왼쪽으로 누워 보세요. 그리고 압박감 없이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첫날 밤에는 마법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시기에 심은 씨앗처럼 변화는 조용히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일째 밤이 되면 어르신은 단지 깊은 잠에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평화로운 느낌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뼛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리고 호흡 속에서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어르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시도해볼 준비가 되셨다면 한 가지 간단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희망이 어르신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희망이 어르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르신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 서울이나 제주도 혹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어르신께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르신처럼 하룻밤만이라도 푹 자기를 조용히 바라는 누군가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매주 어르신이 혼자가 아니며 무력감 대신 건강을 선택하는 어르신들과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우리는 평화롭고 건강한 노년을 향해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변화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 자주 잠에서 깨는 형제 사촌 혹은 평생의 동반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은 그분께 휴식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르신 이 조용한 대화를 마치면서 오늘 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몸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잠들기 위한 약 한 알인가요? 아니면 잠을 초대하는 따뜻한 강황, 우유 한 잔인가요? 어르신의 몸은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으로 속삭인 그 대답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잠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